자, 이제 168페이지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행정처분하면 공인중개사께 있었죠? 자,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으로서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이렇게 됐죠? 자, 일단 먼저 자격 취소부터 보죠. 자, 자격 취소. 자, 자격 취소는 이거는 누가 하는 거?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거고 자격 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격 취소를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이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부분에서 보면 자, 여기서는 일단 네 가지 사유가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 대여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거나 아니면 이중 소속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 법 위반해서 뭐 했을 때 징역형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양도 대하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이중 소속 이 법에서 징역형을 해서 부양자징이라고 한번 구분해 봤고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습니다. 이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은 주로 이제 대리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시험지 유출 사건도 예전에 있었어요. 자, 예전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험지가 이게 13회 때인가 꽤 오래됐네요. 이때 이제 시험지가 저쪽 대전 지역 이제 인력공단에 위탁돼 있을 때인데 대전 지역에 지금 인력공단 담당 그 준공무원이죠. 그 사람이 돈을 1,500만 원인가 받고 1,500을 받고 시험지 원판을 복사본으로 원판 자체를 일단 유출 못 시킵니다. 원판은 나중에 반납해야 숫자 계산하고 반납해야 되니까 살짝 복사를 해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유출시켰어요. 자, 그런데 20명 이 유출 받아가지고 받은 사람이 20명한테 1,000만 원에서 1,500을 받고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은 누가 벌었어요? 일단은 그 받은 사람이 돈 버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왜 밝혀졌냐면 20명 중에서 한 명이 그 문제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으니까 이 판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떨어졌으니까 돈 내놔 그러는데 이제 돈 안 주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밝혀진 사실인데 자, 그렇게 해서 부정하게 일단은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밝혀주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부정하게 취득했을 때는 형벌 자체는 없습니다. 형벌 자체는 없고 자격 취소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격증 양도대하면 취소되고 1-1이라고 했죠? 그래서 양도대하면 자격 취소된다. 그리고 형벌은 1-1.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처분하는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업무를 했거나 이중소속한 거예요. 자, 업무했거나 이중소속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자격정지,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 자, 여기서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은 자격 취소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 다른 법 위반해서 징역형 취소가 아니고요. 이 법 위반해서 벌금형도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뭐만?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만 취소에 해당된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취소에 해당된다면 자, 교부한 시도에서는 이건 5일 이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뭐 한다? 보고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도지사에게 뭐 한다?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부한 시도에서는 5일 이내 국장이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서 통보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격 취소 당한 자는 자격증을 반납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반납은 며칠이나 하냐면 7일 이내 반납해요. 자, 7일 이내 반납하는데 다만 반납할 수 없을 때는 이때는 사유서를 제출을 해주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반납은 누구한테 하냐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반납합니다. 자,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하라. 며칠? 7일. 이때 반납할 수 없을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라. 만약에 반납하지 않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자,
교부한 시도지사와 교부한 시도지사와 그 다음에 또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다르다. 다른 경우 이런 경우 나옵니다. 자, 일단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틀리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자, 일단은 취소 처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근데 교부는 서울특별시장이 교부해 놓고 자, 사무실은 어디냐면 저쪽이나 자, 전라도 광주라든가 아니면 또 부산에 있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이 서울특별시 담당 공무원이 광주나 부산까지 내려가 가지고 조사하고 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청문받으러 서울까지 와야죠. 이게 불편하죠. 그래서 자, 이때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 구분 잘 해줘야지 돼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처분 절차를 모두 이행을 합니다. 이행을 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은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교부한과 사무소가 틀리다.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처분 절차를 모두 이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절차를 이행하는 거예요. 자,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처분하라는 얘기 아니고 절차까지만. 그럼 절차까지만 하는 게 어디냐? 자, 일단 조사를 하죠. 자, 지금 자격증은 서울에서 교부받았고 사무실은 자, 저쪽에 광주에 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장이 일단은 조사하고 청문까지를 다 해서 그 결과를 어디로 통보하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로 통보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자, 최종적으로 취소 처분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자, 절차만 그러니까 어디까지 조사하고 청문까지를 사무소 소재지사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누가 다 하고 일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하고 최종적으로 처분 절차는 자,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얘는 앉아서 그냥 코 푸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절차를 여러분들이 잘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라. 자, 그러면 이제 자격정지를 볼까요? 자격정지. 자, 자격정지는 이거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일단 몇 월 범위에서 6월 범위내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자격정지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격정지는 누구한테만 처분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자,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처분 내리는 거죠. 자, 뭐 어떻게 됐을 때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인장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 거짓 기재했거나 아니면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그 다음에 뭐 했을 때? 금지 행위를 했을 때.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이중 소속하게 되면 누가요? 소속공개사가. 그 다음에 인장과 관련해서 위반하면 확인 설명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관련 부분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관련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때라고 보죠. 뭐 이인 설거지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중소속은 절대 금지되죠. 그래서 이거를 소속공개에서 위반하면 자격정지, 개업공개에서 위반하면 절대등록취소죠. 자, 그리고 형벌은 이중소속 형벌은 1-1이면서 이렇게 자격정지가 되죠. 인장과 관련된 부분, 등록된 인장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 확인 설명,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확인 설명 위반했을 때, 그다음에 거래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했거나 이중계약서 작성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1-1과 3-3으로 나눠졌죠. 1-1. 자, 1년 이하 징역들처럼 뭐 있었어요? 1-1은, 매무수거 그랬죠. 자, 중개대상물의 매매,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을건 명령, 보수, 초과, 수수, 거짓은행. 3년 이하 징역도 3,000원 벌금 있었죠. 자, 증직상투, 증서, 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요 행위를 누가 했다면, 소속공개했다면 자격정지예요. 그러면 자, 사유들 쭉 한번 구분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런 자격정지를 등록관청에서 뭐 했다면 먼저 발견을 했다면 이때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어디로 자기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두면 됩니다. 이때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의 시도지사예요. 교부안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교부안 그러면 일단 틀려요. 자, 교부안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 그냥 자기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자, 이때 이 자격 정지도 마찬가지로 교부안 시도지사와 그 다음에 또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틀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요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여기 보면 교부안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처분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안 시도 통보한다. 요 규정은요. 요 규정은 자격 취소뿐만 아니라 자격 정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격증 반납. 자, 자격 정지된다고 해서 자격증 반납 없고요. 그다음에 5일 이내 보고 통보 규정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격 정지 기준이 있는데요. 이런데 그 170페이지 보니까 자격 정지 기준이 있죠? 자, 거기다가 6개월짜리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6개월짜리가 뭐뭐가 6개월이에요? 이중소속 기준 6개월, 그 다음에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기준 6개월, 금지 기준 6개월, 나머지는 3개월이죠. 6개월짜리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6개월짜리 한번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드시 6개월 또 3개월로 처분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위반행위 동기결과 회수 참작해서 얼마 범위내서 2분의 1 범위내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때 가중할 때 얼마를 6개월 또 3개월을 최종적으로 6개월이죠. 가중할 때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반드시 6개월짜리 3개월짜리를 하는 게 아니라 위반의 동기결과 해수 참작해서 자,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는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데 가중할 때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 있죠. 자, 그것까지 하면 이제 자격 정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부분 나오죠. 자,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뭐가 있었어요? 등록 취소와 그 다음에 업무 정지 부분이 있었죠. 자, 그거를 구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절대 등록 취소를 보겠습니다. 자, 절대 등록 취소 이미 배웠던 거 자꾸 연습을 하고 연습하고 귀에 익혀줘야 돼요. 등록 취소는 누가 한다? 이거는 등록관청이 하죠. 등록관청이는데 등록 취소를 절대니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절대 등록 취소 사유를 보면 자, 사망해산, 그 다음에 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을 때 등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에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이중 소속했을 때, 그 다음에 양도대여 했었죠? 양도 대여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에 또 정지기간 중에 두 가지예요.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했거나 아니면 또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자, 2회 이상은 요거 뭐라고 되어 있죠?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를 받고, 자,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사망해산. 자, 사망해산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망해산은 앞부분에서 한번 들었을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그랬죠. 사망해산하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그럼 등록의 효력이 법적으로 없어지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등록 없어진 거예요. 그럼 굳이 등록 취소를 시킬 필요 없는데
왜 절대 등록 취소냐? 자, 이거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사망해서 나면 자, 등록 효력은 없어지만 서류는 그대로 관청에 남아있죠. 그 서류를 빼내는 절차다. 그 절차로서 등록 취소 절차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망 해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이미 효력이 없어졌지만 어떻게 된다? 취소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등록 취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 효력은 등록이라는 이미 없어진 거죠. 자, 등록의 효력이 없어진 게 사망 해산, 등록 취소, 폐업 신고 이렇게 세 가지였죠. 자, 세 가지 중에서 자, 사망 해산은 등록 취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미 효력이 없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 해산은요. 일단은 뭐 대상이 아니다? 청문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는데요. 자, 결격 사유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등록 취소가 되면 결격 사유 3년이죠. 자, 이 법에 의해서 등록 취소되면 결격 3년이죠. 근데 이 결격서 3년 자체가 등록 취소되더라도 결격 3년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망해산으로 등록 취소됐을 때. 그래서 3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거짓 부정 등록.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걸렸다면 어떻게 돼요? 등록 반드시 취소되고 이건 형벌도 있었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결격 사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자, 애초부터 결격 사유에 되면 등록 아예 못 한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등록한 개업공개사가 중간에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근데 이 결격 사유는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등록 취소되면 결격 3년이죠. 그 3년의 기간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왜 결격 사유 기간만 계산하면 된다. 요거는 제가 결격 사유 부분에서 이미 설명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자, 결격 사유 부분에 한번 들어가서 앞에 강의했던 내용 들어가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거기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일단은 거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격 사유 기간만 계산할 뿐 요 3년 등록 취소라는 3년은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절대 금지되고요. 했다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죠. 그럼 이거는 또 뭐에 해당된다? 형벌 1-1 형벌에도 해당되죠. 자, 그러면 양도대여인데 절대 등록 취소 사유 양도대여죠. 그러니까 자격증이 아닌 뭐겠어요? 등록증 양도되었죠. 자, 그럼 증 양도되면 취소되고 1-1이다. 자격증 양도되면 자격 취소되고 1-1. 그럼 등록증 양도는 어떻게 돼요? 등록 취소되고 1-1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양도대여 구분 한번 해보시고 양도대여는 형벌 1-1. 자, 그러면 정지기간 중에 자, 요건 두 가지예요.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자, 그 다음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업무를 하겠습니다. 그럼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처분하는 것인데 소속 공개사가 자격정지 받았으면 그 정지기간 동안 일을 못하죠. 근데 일 못하는 이 소속 공개사에게 야, 너니 뭐하냐 와서 일해라 라고 해서 일을 시켰다면 일 시킨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되고요? 시킨 개업공개사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그 일한 소속 공개사는 앞전에 배웠죠? 뭐예요? 앞에 강의에서 배웠던 거 뭐 한다? 일단은 그 자격 취소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2회 이상. 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해놓은 경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삼진아웃제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삼진아웃제가 뭔지 아시죠? 예, 학원 강의하면서 삼진아웃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더니 야구예요. 그러는데 야구에서 삼진아웃 나오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음주운전 기억하시죠? 음주운전에서 음주 2번 걸리고 나서 3번째 다시 걸리면 아예 취소돼 버리죠. 자, 그겁니다. 자,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를 2번을 받은 거예요. 이때 최근 1년이란 첫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1년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업무정지 2번 받고 나서 다시 업무정지 뭐예요? 업무정지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때 자, 어떤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행위를 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 전과가 2개나 있었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시키겠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삼진아웃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 등록 취소 보죠. 자, 상대 등록 취소. 자, 상대 등록 취소 부분을 보죠. 상대 등록 취소는 일단은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죠.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고, 자, 등록관청에서 일단은 상대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상대 등록 취소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록 기준에 뭐 했을 때? 미달했을 때. 등록 기준 미달.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사무소를 설치했거나 아니면 이동용이한 임시 중개소를 설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겸업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6월 초과해서 뭐 했을 때? 휴업을 했을 때, 무단으로 휴업했을 때.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시. 자, 전속중개계약 시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3년간, 아니죠.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정보 공개죠. 자, 물건정보,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정보 공개 위반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했거나 아니면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거짓 기재 이중 계약서 작성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을 때. 그 다음에 금지 행위를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자, 금지 행위 위반도 마찬가지로 상대 등록 취소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자, 3회 이상은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뭐 받고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 2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상대 등록 취소 부분이에요. 자, 일단은 절대 등록 취소는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부결의, 부결의, 그 다음에 양정 2회 이렇게 하죠. 사망예산 거짓 부정한 법을 등록했을 때 결격사유 된다면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역, 그 다음에 정지 기간 중에 그랬죠. 2회, 자, 횟수 2회. 자, 그러면 상대 등록 취소 한번 보죠. 기준 미달이 있었죠. 이게 사무소입니다. 겸업 위반과 6월 초과해서 휴업했을 때 전속 중개계약과 관련된 부분. 자, 요거는 이제 두 자로 한번 구분해보면 거짓 보증 금지 3회 독점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봅니다. 자, 일단은 등록 기준 미달로 했을 때, 자, 기준이 미달됐다. 자, 미달된다면 수치로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자, 수치가 떨어지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보면 세 번째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얼마가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자, 대표자를 제외한 이랬어요.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그럼 대표자 제외하고 숫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5명의 임원이 있다. 일단 대표자는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키고 5명의 임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몇 명이 공인중개사 되냐면 2명이 공인중개사면 돼요.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되고 나중에 3명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2명이 공인중개사고 3명은 공인중개사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준이 맞아요. 대표자 일단 제외했으니까 딱 3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명이 사임하고 나간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 1명이 사임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는 순간에 공인중개사 1명과 공인중개사 낸 자 3명 이렇게 어떻게 돼요? 문제는 이게 기준이 안 맞죠? 이때는 바로 채워 넣어줘야 됩니다. 법인에서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바로 채워 넣지 않고 있다가 들키면 기준이 미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분명히 기준이 미달됐는데 한 명이 사임한 것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사임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때 등록 기준에 미달했다면 일단은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는데 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등록 취소되면 결격 3년이라고 그랬죠? 그 3년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보시면 여기에 절대 등록 취소를 보세요. 그거 보니까 3년 적용되지 않는 거 사망 해산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결격 사유 있었죠? 자, 기준 미달이 있죠? 그래서 사기결 세 가지가 3년 적용되지 않는 거 이미 앞부분에서 배웠던 부분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계사무소 설치했거나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소를 설치했을 때, 자, 이계사무소 임시중개소물 요거는 상대 등록 취소 형벌 1-1이죠. 자, 그 다음에 겸업 위반. 자, 요거는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죠. 자, 법인은 법인인격에서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라고 했었죠. 요거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엔 또 이제 6월 초과. 자,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죠. 그리고 휴업은 몇 개월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더라. 자, 요거 위반했다면 어떻게 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엔 전속중개계약처라면, 자, 전속중개계약처라면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어요. 자, 요건 두 가지예요. 전속중개계약처라면, 자, 7일 이내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고 그랬죠.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고 그랬고요. 또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떤 경우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자, 두 가지죠. 7일 이내 정보망이나 일간신 물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자,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공개를 했거나 그러면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자,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자, 거짓보증금지 3회 독점이라고 했죠. 자,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보증 설정한 점 업무 개시, 업무보증, 업무 개시 전까지 하고 해줘야죠. 업무보증 설정한 점 업무 개시했을 때 금지행위 위반했을 때 금지행위는 다시 1-1과 3-3. 자, 1-1 뭐였죠? 매무, 수거,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을 것 명령, 수, 보수, 초과수, 수, 거짓은행. 3-3은요, 증직상투 있었죠? 증서, 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행위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됐고요. 자, 이제 3회 이상. 자, 3회 이상. 요 밑에 보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행위. 자, 그럼 이거는 자, 이렇게 되죠. 업무정지에 과태료 위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업무정지 받은 거, 업무정 행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됐다면 업무정지 2번에 업무정지 행위를 했죠. 이거는 절대 사유가 되죠. 그러니까 자,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요 규정에는 절대 사유도 포함되는데 만약에 절대 등록 취소 이런 식으로 절대 등록 취소라면 절대로 넘기고요. 절대 등록 취소 사유로 넘기고 해당 없는 것만 업무정지 업무정지 과태료에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과태료 받고 과태료 행위를 했거나 이렇게 자, 절대 사유가 아닌 것만 상대 등록 취소 사유로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률 위반.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교재도 잠깐 한번 나오는데, 교재를 한번 173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했어요. 자, 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자단체 금쟁이, 제26조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 금쟁이는 독점규제법에서 금지하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업자단체란 둘 이상이 모여서 조직하면 사업자단체가 되고요. 이런 사업자단체가 자, 여기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부당경쟁 제한. 자, 소면 담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에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개업중개사가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그 동네에서 회원업소 혹은 또 비회원업소 이런 식으로 자, 자기네들끼리 조직을 만들어요. 자기네들끼리 조직을 만든 뒤에 자, 일단은 우리 회에서는 중개보수를 무조건 토지 같은 거는 0.9% 받는다. 만약에 깎아서 0.6%나 7%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해서 뭡니까? 소위 말하면 뭐 하죠? 담합을 하는 거죠. 자, 이걸 금지하고요. 또 조직을 만든 다음에 이 조직에서 절대로 다른 사람 못 두고 우리끼리만 하겠다. 뭐 조직에 새로운 신규 회원을 모집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금지행위로서 지금
독점규제법에서 금지인으로서 시정조치라든가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되는데, 자, 이렇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자, 최근 2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상대등록 취소. 이 규정을 왜 만들었냐면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혹시 지금 강의 들으신 분 중에서 뭐 실무를 하시는 분 같으면 잘 기억할 거예요. 회원업소라는 게 있어요. 회원업소 혹은 또 비원업소. 거기에 대한 폐해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 취소 부분까지 봤는데요. 자, 등록 취소 부분에서 보니까 자, 뭐가 있다? 등록증 반납 규정 있죠. 자, 등록증을 뭐하라? 반납하라 그랬습니다. 자, 등록증 반납 며칠 이내? 7일 이내. 요거 반납 안 하면 요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하라 했죠?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하라. 요거 반납하는 100만 원 과태료죠? 등록증 반납 마찬가지로 100만 원 과태료예요. 등록증 반납과 자격증 반납의 차이점은 일단 등록증은 등록관청, 자격증은 교부한 시도에서 반납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 자, 등록증 반납에서는 분실 등의 사유로는 사유서 제출 규정이 없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체크를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된 부분을 보죠. 자, 업무정지. 자, 일단은 업무정지 처분. 요거는 일단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죠.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고, 업무정지는 몇 월 범위에서 6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있다. 자, 업무정지 처분 사유는 상당히 많아요. 이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결격 사유. 자, 결격 사유자를 2월 내 해소하지 않았을 때, 자, 2월 내 이 고용인과 관련된 문제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인장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시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3년간 보관하지 않았을 때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거짓 공개했거나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 자, 확인 설명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지도감독 위반,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을 때, 자, 지도감독 위반, 그 다음에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될 때, 자, 그리고 또 2회 이상, 자, 2회 이상 연속 위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밑에다가 한번 적어보면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뭐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여기는 과태료만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고요. 자, 2회 이상,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회 이상 한 번이라도 처분받은 경우, 업무 지역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경우, 그 다음에 또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명령 위반. 양이 좀 많죠? 자, 보죠. 결격사유. 자, 고용인을 결격사유 해당됩니다. 2개월 내 해소하라 그랬죠? 해소 안 하면 2개월 내 해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업무정지예요. 자, 개업공개사가 인장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가 자, 전속중개계약체랍니다. 서식 전속중개계약 사용하라 그랬죠? 3년간 보관하라 그랬죠? 안 했을 때. 자, 정보망 이용해서 물건정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거짓 공개했거나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자, 이건 정보망 이용해서 나온 거고요. 확인 설명서 서식 거래계약서 서식과 관련된, 자, 교부 보관까지입니다. 확인 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몇 년? 5년. 자,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 서식, 확인 설명 서식, 거래계약 서식과 관련된 부분 다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그 다음에 지도감독 위반.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했다면 업무정지. 자, 그러면 상대등록 취소. 자, 여기 이제 상대등록 취소 보세요. 이 상대등록 취소 요 모두가 뭐다?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양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무정지를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 상대 등록 취소까지만을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근데 업무정지는 이제 연습하면서 계속 눈에 익혀져야 돼요. 상대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다. 근데 왜 상대 등록 취소가 업무정지냐? 자 상대 등록 취소는요. 이거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등록 취소하면 끝이죠. 취소가 됐으니까 끝인데 문제는 취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취소를 안 하면 이때는 뭐 한다?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다음 중 업무정지 골라라 그러면 여기까지 모두 골라줘야지만 됩니다. 업무정지 골라라 이거 나오면 이거 다 뭐에 해당된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거 골라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2회 이상 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 행위라는 경우. 자, 이거는 위에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고요. 밑에는 과태료죠. 뭐 이런 거죠. 업무정지 한 번에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 업무정지 두 번에 그다음 업무정지 받고 다시 과태료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절대 등록 취소. 자, 자, 일단 보죠. 절대 등록 취소부터 보죠. 절대 등록 취소해 보니까 2회 이상 나오죠? 2회 이상 나옵니다. 자, 2회 이상. 최근 1년 2회 이상 업무정지 두 번,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 행위 이렇죠? 자, 상대 등록 취소 보겠습니다. 상대 등록 취소는 자, 최근 1년에 몇 회 이상?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요 내용을 잘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냥 업무정지 부분 보세요. 자, 몇 회 이상? 2회 이상. 뭐 받고?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 행위. 자, 그러면 이거 27회 기출문제에서 요거 문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달달달 외워놓으면 되는데 이 문장 외우기가 참 힘듭니다. 자, 어떻게 기억하느냐. 자, 지금부터 요거 기억하는 방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회가 나오면 뭐가 있었죠? 절대와 업무정지가 2회가 나왔죠. 횟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2회가 나온 게 절대와 업무정지인데 자 2회가 나왔는데 업무정지만 쭉 나왔다면 뭐고요? 절대등록 취소고 2회가 나왔는데 과태료가 아무데나 한 개라도 끼어 들어갔다면 이건 업무정지예요. 자 다시 한번 2회가 나왔는데 업무정지만 쭉 나온 거라면 뭐고요? 절대등록 취소고 2회가 나왔는데 과태료가 어디든지 하나라도 끼어 들어가 있다. 하나 이상 끼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업무정지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상대등록처는 3회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상대등록처는 기억하면 되겠죠? 자, 상대등록처 3회가 나오면 기억하는데, 다만, 상대등록 취소라 하더라도 3회가 나왔다 하더라도 절대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만 여러분들 일단 구분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2회가 나오는데, 업무정지만 나오면 뭐고요? 절대고, 2회가 나왔는데, 과태료가 나왔다 그러면, 업무정지. 그리고 3회 나왔다면 우선 뭘 기억하고 상대등록 취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관을 위반으로 한 번이라도 처벌받으면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업무지역 범위 이거는 자 부칙 겁니다. 부칙. 자, 부칙개혁공개사가 업무정지와 관련해서 자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업무지역은 어디요? 사무소,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도, 사무소,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도 범위를 벗어났었다면 부칙은 업무정지. 자, 이 법 또는 이 법 명령 위반이 있었죠? 자,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이나 아니면 처분에 위반한 경우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요거는 뭐냐면 자, 포괄적 규정이라고 합니다. 포괄적 규정으로서 개혁국에서 뭐뭐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뭐뭐 하면 아니 된다 이거죠. 아니 된다. 그러면 개혁국에서는 뭐뭐 해야 한다. 혹은 또 뭐뭐 하면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했다면 요거는 의무예요. 해야 될 의무, 하지 말아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자 절대등록 취소, 상대등록 취소 나오고요. 업무정지나 다음 강의에서 나오는 뭐 형벌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자 개혁국에서는 뭐뭐 해야 한다. 아니 된다. 라고 규정이 있는데 이럴 때 이런 위반 사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여기다 묶어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대표적인 것. 이게 숨겨진 업무 정지가 많은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용인 신고 있습니다. 고용인 신고. 자, 고용인 채용하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되면 언제까지? 10일 이내 신고하라고 그랬죠? 이런 고용인 신고 위반하면 업무 정지예요. 예. 자, 신고해야 한다 그랬는데 위반 시 어떻게 되는 규정 없습니다. 요거 묶어서 업무 정지. 자,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죠. 자, 등록증 재교부가 있습니다.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는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요. 기재상 변경 사유 발생됐을 땐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요거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등 예치 부분이 있었죠. 계약금 등에 대한 예치. 자, 이거 두 개는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계약금 등 예치. 누구 명의로 예치했을 때?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네 가지 의무가 있었죠. 자, 인출 동의 방법, 실비, 거래 안전에서 약정하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기 소유 침과 분리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동의 없이는 인출해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예치금만 뭐 보증 설정에서 증서론 교배줘라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요거 위반하면 일단 업무정지. 여기에 해당돼서 업무정지입니다. 제가 중요한 거 한 3개 정도만 얘기를 했고요. 쓰기는 2개 썼지만 자, 등록증 재교 부분, 기재상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오는 부분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전속중개 계약을 체하면 일단은 물건 정보 공개하면 공개 사실을 문서로 직접 통보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공개하면 아니 된다는 거, 이런 거 모두 다 위반하면 업무정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포괄적 규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업무정지에 대한 이거는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일단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자, 소멸시효 제척기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3년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해놓고 몇 년간 안 들키면, 자,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해놓고 3년간 안 들키면 업무정지 처분 안 받는다.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 기간 기준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175페이지에 기간 기준이 나오는데 6개월짜리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결격 사유 2개월에 해소하지 않았을 때 기준 6개월이고, 거짓 공개 기준 거래 완성 사실 통보는 3개월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상대 등록 주소 기준 6개월이죠. 연속 위반 기준 6개월. 독점 규제 및 뭐해서 담합과 관련된 부분 위반하면 6개월이에요. 근데 요 6개월짜리만이라도 일단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때 나머지는 뭐 3개월짜리도 있고 뭐 1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죠. 6개월짜리만 일단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반드시 이 3개월, 6개월 이대로 처분하는 건 아니고요. 위반 행위 동기결과 횟수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가중할 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이거는 자격 정지와 똑같은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니까 176페이지에 자, 자료 제공 요청 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인 등록관청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권한을 위반에 따라 처분하고자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177페이지의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